3.1절 100주년을 맞는 내일 정오를 기해 전국 15,000여 사찰에서 일제히 33번의 타종의식을 봉행합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정신적 지주가 바로 용성 스님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3.1운동을 이끈 불교계의 저항운동이 세계의 평화 공존과 생명 존중을 지향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금강산 관광으로 이어지며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남북 불교 교류로 꽃피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미디어 활용이 불교 포교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한 가운데 불교 소재의 영화나 드라마가 뉴미디어 영역에서 공유돼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교 음악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을 나누는 찬불과 마음치유 자원봉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3.1절 100주년을 맞는 내일 낮 12시에 전국 15,000여 사찰에서 33번의 타종식이 봉행됩니다. 만해 스님과 용성 스님 등 33인의 독립선언문을 기리는 의미 있는 타종식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100주년 3.1절인 내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조계사에선 3.1운동 100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불교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합니다. 원행 스님은 이어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3.1운동 100주년 정부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은 독립문과 대한문에서 출발한 만세운동 행진이 도착하면서 막이 오릅니다. 백초우 스님이 3.1 만세운동 때 사용하고 숨겨둔 뒤 90년 만에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가 행렬을 선도해 의미를 더합니다. 내일 낮 12시가 되면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소속 전국 15,500여 사찰들이 일제히 33번의 타종으로 독립정신을 기립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이어집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민족애와 문학정신을 기리는 40번째 만해 100일장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 동국대에서 진행됩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 도심 덕수궁을 출발해 세종대로와 광화문 사거리, 서울 광장을 도는 100주년 기념 거리 퍼레이드, 만세 행진도 펼쳐집니다. 이후 서울 광장에선 서울시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인 100년 대합창이 열리며 오후 4시부터는 한겨레 큰 줄다리기 행사 등이 이어집니다. 3.1 만세운동의 발상지 탑골공원에선 불교계가 운영하는 원각사보궁 무료 급식소가 서울시와 함께 3.1운동 만만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조계사 앞마당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등에서는 불교계의 항일 독립운동을 소개하는 사진과 도서 전시회 등이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종교계가 주도한 100년 전 3.1운동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에서도 용성 스님이 사실상 실질적 기둥이었던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이자 불교 개혁론자였던 용성 스님이 어린이 찬불가를 보급한 일화 등 독립운동가 이면의 삶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용성 스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용성 스님 손상자인 중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3.1운동이 대한제국 부흥운동으로 출발했지만 용성 스님이 대한민국 수립운동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해 민족 대표들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호를 말씀을 드리고 선병이 교련이 받아들이고 민족 대표가 받아들여가지고 대한 제국 부흥운동을 대한민국 수립운동으로 하자 해서 운동이 시작돼서 국호를 대한민국의 국호를 용성 교사님께서 일러주시고 3.1운동 때 사용할 깃발로 반도기가 거론됐지만 우주의 진리가 담긴 태극기를 들자고 제안한 것도 용성 스님이었다고 도문 스님은 전했습니다. 이 증언대로라면 당시 33명 민족 대표가 주도한 독립운동의 크고 작은 일들이 용성 스님을 거쳐 결정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3.1운동의 실질적 기둥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용성 스님의 독립운동가 이면의 삶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출간된 용성 평전엔 어린이 찬불가를 보급하거나 어머니들의 참선 수행 공간을 사찰에 따로 만든 일화 등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도문 스님을 비롯한 용성 스님 법손들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용성 평전 고불식을 봉행하며 스님의 사상과 삶을 기렸습니다. 용성 평전에 담긴 일체의 가르침이 온 국민의 마음을 맑게 하는 공약물이 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고불식을 마친 제자들은 독립운동가 백용성, 잊혀진 100년의 진실이란 주제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토론회를 이어갔습니다. 발표를 맡은 백용성 조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법륜 스님은 은사인 도문 스님의 기억과 증언을 토대로 용성 스님의 숨겨진 행적을 소개했습니다. 실제의 역사가 덮여 있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교육원장 현흥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강대국의 종속국이 되지 말고 주인다운 주인국이 되라는 용성 스님의 유훈을 강조했습니다. 용성 스님의 이 유훈은 한국 불교의 미래에도 대한민국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박남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로서의 용성 스님을 기렸습니다. 우리가 후손으로서 오늘 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지고 또 결의하고 스스로 결단해야 될 것. 그것이 저는 바로 우리 백용성 주사님이 가르쳐 주신 바가 아닐까. 그래서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남다른 어떤 선각이 계셨고 그분들의 묵묵한 실천 그리고 나를 내세우기보다도 타인을 또 앞선 사람들 그리고 종교를 넘어서서 했던 이 큰 가르침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용성 스님이 행동으로 실천한 발자취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3.1운동 당시 불교계의 저항운동은 민족주의적 호국불교인 동시에 세계의 평화공존과 생명존중을 지향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불교사회연구소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학자들은 이 같은 견해와 함께 3.1운동의 주역임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학인 스님들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년 전 3.1운동은 종교인들이 이끌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은 개신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스님이 2명으로 모두 종교인입니다. 그동안 불교는 민족대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역할이 가소평가돼 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역사적 조명의 결과물이 쌓이면서 불교계의 역할과 비중은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족대표 용성 스님과 만해 스님이 차지하는 비중뿐 아니라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학인 스님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계 항일운동의 모습과 가치를 보다 정밀하게 조명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 불교는 조국과 민족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동체 대비 정신으로 우리 산하와 국가 공동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무엇 생명의 평화와 안락을 위한 찬연한 정진이었습니다. 우리의 불교 역사는 호국 애민의 정신이 면면이 이어진 역사입니다. 나라와 결의의 시련이 닥칠 때마다 불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생명 존중과 공동체 수호를 위해 전력해 왔습니다. 세미나에서는 3.1운동 당시 불교계는 독립쟁취란 이념적 가치를 뛰어넘어 세계의 공전평화와 생명 존중을 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만해 스님의 조선 독립의 서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12명의 스님이 대표자로 참여한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문건은 공통적으로 독립선언의 정당한 이유를 밝히면서 세계 평화 추구에 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문건들 속에는 일본에 무장으로 투쟁하는 것을 넘어서 그 부처님의 진정한 법인 자비와 평등을 주장하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녹아 있었다.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불교의 항일운동에 대한 발굴과 조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문경 김용사 지방항림 스님들이 일으킨 만세운동과 같은 역사의 뒤편에 묻혀있던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가 그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김용사 만세운동은 비록 실행 단계에서 중단됐지만 당시 젊은 스님들의 의식이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독립운동에 대한 사명감이 얼마나 투철했는지가 잘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3.1운동에 참여했다가 독립선언서를 여러 장을 몰래 지니고 김용사에 내려가서 지방항림 학생들에게 전해줍니다. 독립선언서를 몰래 나눠본 지방항림 학생들이 4월 13일에 거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난 100년 불교의 독립운동가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던 만큼 그들을 발굴 조명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나눔의 집 제1역사관 광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를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제는 세상을 떠난 피해자 할머니의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헌화와 위령비 참배, 추모 리본 달기 순으로 진행되며 국악인 김태희 씨와 기타리스트 하타 슈지 씨가 추모 공연을 선보입니다. 또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상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애움길 편집본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대의원 총회를 통해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올해 신도 역량 강화와 종단 신도 조직화, 사회 공동선 구현 등 5대 사업 기조 속에서 신행수기 공모전과 신도 등록 배가운동, 행복바람이 나눔문화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연대 사업으로 7대 종교 평신도 조직으로 구성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전개하고 엄홍길 휴먼재단의 네팔 군바승가 기숙사 건립 지원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중앙신도회는 올해를 신도가 조계종의 희망이 되는 해 3년차로 상정하고 신도가 희망이다라는 핵심 과제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펼쳐진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논의의 진전이란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북미 정상이 전한 한반도의 봄 소식이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남북 불교 교류로 꽃 피울지 주목됩니다. 신두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8개월여 만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사자 유해 발굴 등 6.12 싱가포르 합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북미 대화의 동력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제3차, 4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고려한 차원에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해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로드맵을 만든다면 성공한 회담이라고 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경우 불교계 등 민간 교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핵화가 일정 부분 상반기 내지는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내는 시간이 오면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상당 부분 미국의 제재에 대한 어떤 그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검토 부분도 상당히 유연해지고 대폭적으로 좀 사업 형태로 허용되지 않을까. 상당히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민간 교류 협력도 상당히 폭이 넓어지고 하반기에 가서는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북한 사찰림 복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불교계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잠깐 해금강에 들려서 신계사에 들려가지고 템플스테이하고
사찰림 조성에 대해서도 문건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금강산에서 세맞이 남북 공동 행사를 진행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신계사 템플스테이가 이뤄진다면 금강산 관광의 길을 먼저 여는 의미가 있다며 조계종에 대한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시하고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남과 북의 국민들이 함께 해금강 일출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종교 지도자님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다녀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함께 잘 사는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는 미국으로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가장 우선적으로 제재 완화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곳이 금강산이고 실제 미국으로서도 개성보다는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은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미 정상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한 한반도의 봄 소식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으로 이어지면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남북 불교 교류의 꽃으로 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뉴미디어 활용이 불교 포교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넷플릭스의 종교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 소재의 영화나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공유하는데 우리 불교계의 깊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자준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유통되는 글로벌 플랫폼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연간 제작비에만 8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로 전 세계 1억 3,900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 3년 전 우리나라에 진출한 뒤로는 이미 1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정보 검색 전문 사이트 파인더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는 TV 프로그램 1,099개, 영화 2,805개로 총 3,904개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종교 관련 콘텐츠는 얼마나 될까? 종교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대략 300개가량의 콘텐츠가 노출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순수 종교 콘텐츠가 아니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것들이 섞여 있는데 대체로 기독교 관련 콘텐츠들이 상위에 배치됩니다. 불교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티베트에서의 7년, 정관 스님이 출연한 셰프의 테이블, 다큐멘터리 미니멀리즘 등의 콘텐츠가 노출되지만 불교를 깊이 있게 다룬 콘텐츠는 찾기 어렵습니다. 영어로 붓다라고 쳐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스트 샤먼, 람다스 고잉 홈과 같은 보다 종교적인 콘텐츠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파인더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넷플릭스로 시청할 수 있는 신앙과 영성에 관한 영화는 55개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이 기독교 관련 소재의 것들입니다. 수천 개 넷플릭스 콘텐츠 중 종교 소재물의 비중은 2%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중 불교 콘텐츠는 사실상 유의미한 비중을 갖지 못합니다. 방송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상업용 콘텐츠만 나오는 것보다는 공익적 목적의 콘텐츠도 많이 있어야 시청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종교 관련 콘텐츠가 특히 좀 많이 보강이 되어 있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아무래도 한국적 정서에 맞는 이제 불교 관련된 콘텐츠도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콘텐츠 구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란 점에서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서구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명상 열풍이 불고 있는 트렌드를 기반으로 현대화된 불교 콘텐츠 제작에 매진한다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한 K-팝이 국경의 구분을 없앤 것처럼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불교 콘텐츠가 제작되고 뉴미디어를 통해 전략적으로 유통된다면 불교의 세계화는 한층 가깝게 다가올 겁니다. BBS 뉴스 구자준입니다. 체계적인 불교 음악 교육을 위한 불교 합창 아카데미 오디션이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은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불교 합창 아카데미 2기 수강생 56명을 대상으로 최종 오디션을 치렀고 특히 연불과 비슷한 형식으로 음을 붙인 참불가, 삼귀와 사홍서원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합창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불교 음악다운 합창을 하고 그 질적인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아카데미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최종 선발된 아카데미 참가자 교육은 다음 달부터 시작돼 일주일에 2시간씩 3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교 음악을 통해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을 나누는 활동이 조직적으로 펼쳐집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찬불가 마음치유 자원봉사단을 공식 출범했는데요. 김봉래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올해 직할 자원봉사단의 새로운 분위기 일신에 나섰습니다. 전체 62개 팀 가운데 신임 봉사팀장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500시간에서 최대 10,000시간까지 봉사 실적이 쌓인 우수 자원봉사자 151명에게 우수 배지를 수여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연합 행사를 통해서 찬불가를 통해 마음치유를 돕는 찬불가 마음치유 자원봉사단을 출범시켜 활동의 폭을 넓혔습니다. 찬불가 자원봉사자들은 기존에 소속된 팀의 자원봉사를 하면서 추가로 찬불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 가정마다 직접 가서라도 찾아가서 함께하는 우리 찬불가 자원봉사자, 특히 음악치유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격려 많이 해주세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로 자원봉사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보인 스님은 찬불가 나눔봉사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등 불교 사회복지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재단은 화합과 혁신으로 불교 사회복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재단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순과 8순을 맞은 봉사자들의 생신을 축하하는 9988 백수연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8순으로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23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김영자 씨는 자원봉사 덕분에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즐거워요. 왜냐하면 제가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나와서 저보다가 좀 힘이 모자라는 분을 위해서 도와주니까 너무 즐거워요. 집에서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부터는 어디 가서든지 봉사하고 싶은 마음뿐이 없어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해 제42기와 43기 불교 자원봉사교육과 상하반기 전체 보수교육 등 자원봉사단 주요 사업들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원봉사로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웃음만큼 행복한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 속에서 봄의 전령 매화는 이미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봄꽃 소식이 열흘 정도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위치한 경남 거제도 한 초등학교 교정. 곳곳에 묵직한 겨울색 나무들 사이로 화사한 춘당매가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곳 춘당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꽃망울로 봄 소식을 전하기로 유명합니다. 인근의 거제도 바람의 언덕에는 선홍색 빛깔을 머금은 동백꽃들이 여전히 차가운 바닷바람을 봄바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긴 한데 쌀쌀한데 그래도 동백꽃이 피니까 봄이 오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바람이 언덕에서 바람도 불면서 동백꽃도 보면서 너무 좋네요. 봄이 오는 소리를 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멀리 지리산 깊은 골에서도 아직 녹지 않은 눈밭 사이로 샛노란 복수초가 봄 인사를 전해옵니다. 세상 밖으로 첫 선을 보였던 지난해보다 10일 빠른 이달 5일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전국의 국립공원별 봄꽃 개화 시기와 장소 등 봄철 탐방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한려해상의 춘당매, 지리산의 복수초를 시작으로 국립공원에 봄꽃이 개화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화는 경칩인 3월 6일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봄꽃 소식은 지난달 12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금오도에서 꽃봉오리를 터뜨린 복수초가 가장 먼저였고, 내륙에서는 지난 2일을 전후로 변산반도와 치악산에서 꽃들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주 지리산을 시작으로 3월 중순
오대산과 설악산 등 강원권 국립공원까지 늦어도 4월까지는 전국의 국립공원이 봄빛으로 물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봄꽃은 해발 고도에 따라 또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개화 시기가 다릅니다. 개화 시기에 맞춰 국립공원에 오시면 봄꽃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에서 만나는 싱그러운 꽃들로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PBS 뉴스 박성영입니다. 3.1절을 하루 앞두고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이 100주년을 맞게 됐기 때문인데요. 100년 전 전국에서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불교계에서는 만해 스님과 용성 스님이 민족 대표로 참여하셨죠. 내일 오전 광화문 광장 기념식에는 진관사의 태극기가 등장하고요. 정오에는 전국 사찰에서 33번의 타종을 하게 되는데요. 100년 전 불교계의 독립의지가 가슴에 사무칩니다. 이상으로 2월 28일 목요일 P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